국토부 장관이라기보다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서 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혹시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에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할 만한 정부는 어느 때 부동산 정책이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제일 잘했다라고 말씀은 안 하시네요. 자, 그럼 요즘 부동산 집값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적정 가격이라고 보시는지요? 적정 가격보다는 상당히 과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이 그러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좀 조정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에 맞춘 공시가격 산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말씀하실 줄 알고 저희가 부동산 원에서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에 대한 지수를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세제가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요. 결론 난 게 없는데 말씀부터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은 혼란스럽지 않으실까요? 실제 네, 후보자님 말씀하신 중에 복지수급 탈락 없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는 분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아직 보고받고 계시는 중이지만 18,000명 정도 됩니다. 공시가격이 1억 3천만 넘어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나 의료나 주거교육급여 하나도 대상이 안 됩니다. 사실 유감스럽지만 지금까지 후보자님 말씀은 국토부 장관이라기보다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서 들립니다. 그래서 보다 선명하고 분명한 부동산 철학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혹시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걸 뭐 점수로 말하기는 좀 난감하시다고요? 그러면 혹시 기존의 정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에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할 만한 정부는 어느 때 부동산 정책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서 말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제일 잘했다라고 말씀은 안 하시네요. 변창흠 전 장관과는 다르시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부동산 안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오늘 내내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 상태에서 동결돼야 되는 겁니까? 이 급격한 상승이 없이 하향 안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실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렇게 여쭤볼게요. 취임 이전 수준으로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돌려놓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취지에 공감하시고 이번에 재임 중에 가능하시겠습니까?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말이죠. 뭐 취임 이전까지라면 굉장히 격차가 클 텐데 그거를 1년 사이에 그거를 말한다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요즘 부동산 집값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적정 가격이라고 보시는지요? 적정 가격보다는 상당히 과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이 그러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좀 조정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에 맞춘 공시가격 산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공시가격은 그 시가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시가 자체가 이렇게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그 문제와 또 별개가 아닐까 봅니다. 그 시가라 하시면은 부동산 원이라든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통계에 준거한 겁니까? 그렇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부동산원이 그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말씀하실 줄 알고 저희가 부동산 원에서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에 대한 지수를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은 공시가격 현실화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건 일정대로 일단 추진을 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아파트 매매가에 대해서 이 정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동산 원의 통계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니까요. 이제 0 아래로 위에 보이면 매매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기울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완만하게 오르거나 아니면은 거의 오르지 않는 경우에도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 공시가격의 문재인 정부의 상승률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화율 90%를 향해서 뚜벅뚜벅 군홧발처럼 걸어가는 거죠. 저는 이거를 삭족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발을 깎아서 신발에 맞추는 건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렇게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 속도 지금 늦출 의사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이번에 19% 올라간 것 중에요. 그 현실화하는 그런 부분은 2%포인트가 채 안 됩니다. 그 현실화 그중에- 2%와 17% 주택가격 자료는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마저도 현실화율의 현실화 속도는 늦출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의 속도가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시지 않을까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재산세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관계부처와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검토하실 수 있다는 입장인가요? 지금 뭐 다양한 안들이 제안이 되고 논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제가 후보자로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는 건 그러면 방안을 찾기 전에 논의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시고 아직 결론 난 게 없습니까? 예, 아직 뭐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제가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요. 결론 난 게 없는데 말씀부터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은 혼란스럽지 않으실까요? 실제 그 세가 부과되기 전에 그 답을 그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도 그러면 확대되는 방안을 함께 넣어서 보시는 겁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청년 주택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씀하신 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90%까지 올리는 방안에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그, 그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전환기적인 시점에 있어서 시장 안정이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좀 그 문제하고 어디서 절충점을 찾아야 될지가 고민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따라서 90%까지 올리는 방안에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미리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모든 게 검토의 대상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예, 국토부 장관 알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시장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하향 해치지 안정이-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따 저녁 밤까지 계속 여쭐 건데 선명하지가 않아서 부동산 철학이 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게 국민들은 지금 고통이어서 집값 해결 의지가 있으신지 정권 말에 코드 정책을 그대로 실행하실지 일명 예스맨 장관이 안 되시나 해서 걱정하며 보고 있습니다. 이게 6,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으시잖아요. 혹 장관이 되신다 하더라도요. 저는 국민적 신뢰라는 게 정책의 무분별한 승계가 아니라 앞으로 내 집 마련 꿈이 절망으로 바꾼 국민들에게 아 이제 바뀌는구나라는 정책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적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